나 네, 제 이름은 사춘기 덜만이 중입니다. 네, 심화과정 시작하고요. 지금 초급에서 중급을 못 올라가고 실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심화를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본인이 안 되시는 분들은 심화를 한 번 더 들어주시고요. 오늘은 다이어트 상담사 과정의 그 상담 기법 설명할게요. 그냥 지금 한 장 더 나와야 되는데 방금 나눠드린 거. 자, 고객을 만나서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료기관에서 과거 교통사고, 수술 및 진단받은 질환이 있으신가요? 예라고 하면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라고 하면 그렇죠. 네, 어떤 수술 또는 어떤 교통사고를 당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배성태 사장님,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딴 데 정신 팔고 있어 두 분 다. 네, 1번. 의료기관에서 과거 교통사고 및 수술 진단 받은 적 있나요? 라고 뭐라고, 얘라고 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네, 어떤 교통사고나 수술 또는 진단 받은 적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셔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야지만 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분의 몸 상태가 바로 스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뭐냐면 책도 그거 있잖아요. 질문이 곧 답이다는. 그래서 질문 속에 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하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이거를 이해하고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동시에 얼굴 보면서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고객님, 의료기관에서 과거 교통사고, 수술 및 진단 질환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있습니다. 얘라고 하면 뭘 물어보시라고요? 어떤 거? 네. 어떤 교통사고, 어떤 수술? 네. 하나씩 좀 나눠주세요. 좀. 어떤 사고나 교통사고나 수술이 있는지를 알겠어요. 그 이유가 예. 질문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질문이 있습니다. 네네. 방금 이 부분에 대해서 네네. 지금까지 평생을 기준으로 질문을 해야잖아요. 네, 그렇죠. 최근으로 지금까지입니다. 네, 질문 요령이 지금까지 교통사고, 그 다음에 수술, 그 다음에 어떤 질환을 진단받느냐, 뭐 허팅턴 증후군이나 루푸스나 뭐 이렇게 진단이 어렸을 때부터 뭐 일형단에 이렇게 진단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B형 바이러스성 간염. 그러면 이제 다이어트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이 곧 답이다라고 꼭 알아두시고 여러분이 방향성을 잡으실 때 핵심이 바로 1번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세분화 한번 해볼게요. 교통사고를 당하면 자, 교통사고 당하면 대부분 어떤 거를 병원에 가서 찍던가요?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정도가 심하면 PET까지 찍습니다. 그러면 방사선에 노출된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앞에 주시고 한 잔씩 여기 앞에 받으셨어요? 네, 받으셨어요? 네, 다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지금 여러분이 원래 이게 배우시는 과정이 지학에서 들어가면 3개월짜리를 지금 제가 압축해서 오늘 5시간에 가르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이 배우는 프로그램은 제약회사 프로덕트 매니저 과정의 최상급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마스터를 하려면 300만 원을 내고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가지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세요.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300, 500씩 내고 들었던 과정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을 때 마음의 자세가 공짜로 들으니까 거의 약간 뭐 55만 원 내놓고 벤제라 식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열심히 최대한 들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교통사고 났을 때 기준을 보세요. 경추, 흉추, 요추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통사고를 팍 나면요, 이거를 뒤로 젖혔다가 앞으로 빡 부딪히면서 뭐가 터져요? 에어백이 터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에어백이 터졌을 때 어딘가에 뭐냐면
충격이 있는지를 병원에서 검사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럼 경추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문제가 심각해지냐면 뇌의 가장 센서가 뭐예요? 뇌의 가장 센서가 기억이잖아요. 단기 기억을 장기로 넘기고 뭔가 사물을 판단하는 능력인데 이게 순식간에 어때요? 확 떨어져요. 교통사고 많이 나는 사람 치고 의외로 또 문제가 심각한 경우가 바로 머리를 다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꼭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허리 다친 사람 있죠, 허리 다친 사람은 무슨 문제가 꼭 동반이 될까요? 다이어트를 하면 허리가 아프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는 성체 줄기세포라 그래서 몸을 복원하는 세포들이 어디에 붙어 골수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우리 몸 주변에 대기하고 있다가 이것들이 손상을 입으면 바로바로 복구하는 정구세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체 줄기세포, 골수에서 성체 줄기세포, 조혈모세포, 중간엽세포 이런 것들이 분화가 돼가지고 각 세포의 주변에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손상이 나면 바로 복구를 해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느낄 때 반드시 내가 다쳤던 부분은 그런 세포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허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아픈 사람, 허리 아픈 사람, 경추가 문제 있는 사람, 특히 여러분 심장 다친 사람 있어요. 봐보세요. 이렇게 하다가 팍 하고 가슴을 부딪혀버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평생 뭔가 눌린 듯한 느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통사고로 문제가 좀 앞으로 오십시오. 교통사고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경추, 흉추, 요추에 문제가 있다. 동의하신가요? 네. 그래서 그거를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형 사고 난 사람 있어요. 완전히 다리뼈, 허리뼈 뭐 이게 나간 사람들은요 더 심하게 뼈질환을 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볼 수 있는 냉기가 그런 사람들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 많다. 그래서 교통사고 정리되셨어요? 그러니까 골절상 위주로 상담을 하시고 더 큰 사고가 있었는지를 반드시 물어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몸의 성체 줄기세포에서 분화된 이 정구세포들이 그 주변에서 복구할 때 통증이라든가 이런 거를 엄청나게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데이터를 알고 인지하는 것이 상대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이제 수술. 여러분 수술은 왜 중요할까요? 수술이 상대방한테 다이어트 하는데 수술 우리 어디서 봤어요? 왜 중요할까요? 다동이 말아서 물어본 거야. 수술할 때 엄청난 양의 진통제, 마취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몸에 남아있게 되고 독소로 네네네. 네, 그리고 회복력도 떨어지고 네. 이런 수술 부위들이 온전하게 네. 이제 작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네, 맞습니다. 여러분 수술하면 세 가지. 우리 꼭 상담 기법. 1번 마취제. 네, 마취제. 그 다음에 2번 째야 되니까 공증 안 하고 항생제. 마취제, 항생제. 그 다음에 마지막에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뭐예요? 진통 소염제죠. 이 세 가지가 꼭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술에 노출된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부위를 수술했는지, 제왕절개를 했는지, 그 다음에 상처 나서 포했는지, 아니면 어디에 찢어져 가지고 골절상을 이루는지 정확하게 물어보신 다음에 이 줄기세포 원리를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몸의 성체 줄기세포들이 그 세포 주변에 대기하다가 복구할 때, 재생이 되어질 때 어때요? 그 부위가 똑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좀 더 깊이 하시면 상대방의 유전자까지 상담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재생세포 이론들을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반드시 그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식품을 먹으면 이런 증상이 똑같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나타난다. 그러니까 다이어트 상담만 할 때 이 상담을 하실 게 아니라 식품 상담할 때도 똑같이 병행이 돼요. 그리고 원장님은 지금 샵에서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정확하게 상담 기법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모르고 들어가면 어디를 만졌는데 하시는 분 있잖아요. 대부분 그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바꿔볼게요. 교통사고의 체크사항이 뭐라고요? 아니 교통사고란다.
수술의 체크사항, 마취제, 항생제, 진통제를 정확하게 설명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마취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때요? 마취 당해보신 분 있죠? 어때요? 자, 마취 합니다.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있나 봐요. 그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정신이 잃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취제의 가장 큰 부작용이 뭘까요? 마취제의 가장 큰 부작용. 네, 기억의 문제가 오죠. 뇌 세포 손상으로 인해서 기억력의 문제를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모든 상담의 해독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모든 상담의 원칙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무너지게 되면은 결국 기억력이 없는 사람들은 왜 자기가 기억력이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원인이 반드시 있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수술 많이 하시고 수술할 때 뭐 한다 주로 마취제 연결되셨죠? 그러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뇌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뭐를 많이 먹으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오메가3, 네. 그 다음에 또 혈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뮤노게, 세포하고 세포가 그 결합력이 느슨해지니까 결합 조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콜라겐, 네. 이런 것들을 충분히 먹어서 빨리 세포를 복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담 속에 답이 있죠. 질문 속에 뭐가 있어요? 답이 있죠. 이거를 상대방으로 이끌어내는 작업이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정말 동의하신가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뭘 하셔야 되냐면 질문에 뭐가 있다? 답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이끌어내 주셔서 하시는 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교통사고 수술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술 받으신 분은 반드시 3가지 마취제, 항생제, 진통제. 그래서 다둥이 엄마들은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요, 핸드폰 소리 들고 핸드폰 어디 있어를 많이 해요. 여기 오신 분 중에 4명 나신 분이 있었는데 자기는 아침마다 반복한대요. 핸드폰을 탁 들고 얘들아 핸드폰, 엄마 핸드폰 어딨냐고. 엄마 여기 있잖아. 근데 그걸 자주 반복하니까 너무 미쳐버리겠대요. 그 정도로 수술에 대한 그게 남아있는 그쪽에 단기 기억 능력의 해마 편도체가 손상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담 속에 질문 속에 항상 답이 있기 때문에 잘 이끌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기 위해서 뭘 제일 많이 먹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오메가3 최고 많이 먹어야 되겠죠. 뇌세포의 50%가 필수 지방산인 DHA 성분이라고 하는 거죠. 네. 자, 앞으로 오세요. 본인 자리. 그래서 상담을 하실 때, 내가 왜 그거를 먹어야 되는지, Y에 대한 정리를 하실 때, 그거를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뇌 세포도 모여 있어야 뇌 조직이 되죠. 근데 뇌 조직이 흐물흐물 된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네, 콜라겐 부족으로. 근데 그 콜라겐 부족이 왜 생겼냐? 바로 뇌에 독소가 쌓였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마취제, 항생제, 소염 진통제, 독소가 쌓여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통사고 충격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공부하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요, 질문에 답이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대방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이 해독 다이어트입니다. 저희 프로그램 자체가. 그래서 왜 네가 해독을 해야 되고 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지를 방금 양쪽 측면에서 같이 몰고 가는 시스템이에요. 자, 그래서 마취제는 영양소를 오메가3, 그 다음에 콜라겐, 미노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먹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째. 그러면 마취한 다음에는 몸을 이 메스로 찢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찢었을 때 그 장기를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위를 잘라내고 거기에 이제 뭐죠? 피가 나지 말도록 지혈제를 바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항생제도 꽂고 다시 꼬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통증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깼을 때 엄청난 통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혈제, 항생제, 소염 진통제가 같이 처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항생제를 처방하면 우리 몸에서 치명타를 입는 장기가 어딜까요? 치명타를 입는 장기. 장, 위, 소장, 대장 중에서 소장하고 대장에 사는 락토바실러스균,
그 다음에 비피도 박테리움. 이 좋은 균하고 유해균들이 동시에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뭐가 돼버리냐면 마른 땅처럼 완전히 자기가 위축성 그 뭐냐면 이렇게 딱 정상적인 데이터가 아니고 이렇게 딱 달라붙어 버린다고. 그러니까 소화흡수 배설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에 대한 위험성을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결국은 뇌하고 장은 신경세포로 연결이 돼 있다 그러죠. 그래서 장을 제2의 뇌라고 합니다. 그래서 뇌하고 장에서 나온 호르몬이 분비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생제를 많이 써버리면요 장에서 세로토닌이 아예 안 만들어요. 그럼 세로토닌이 안 만들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멜라토닌이 안 만들어요. 수면장애가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부분 그 수면장애가 오시는 분들 특징 중에 하나가 마취제, 항생제, 소염진통제 평상시에 약을 많이 먹으시는 분들 있죠. 수면장애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뭘 많이 넣으시냐면 수면 유도제를 많이 넣어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상관관계를 이해하시라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 이해가 됐다라고 하면 결국은 뇌 건강, 장 건강. 지금 장 건강을 회복시키려면 뭐가 필요해요? 유산균. 락토바실러스균, 누테리, 에시도필러스가 어디 들어있어요? 파워카테일 안에 들어있는 거죠. 자, 이것들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이 어디 들어있어요? 계속해서요. 식이섬, 이것들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 파워카테일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식이섬이 한번 불러요. 만약에 그 식이섬이 원투 뽑아줘야 되겠다. 아, 안 되겠다. 자, 여러분이 아는 식이섬이 이눌린, 팩틴, 구화검, 아라비아검, 난소화성 말도 덱스트린, 귀리 소미소, 네. 뭐 여러 가지 소미소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누구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유산균, 좋은 균들의 먹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을 회복하려면 유산균이 있어야 되고 다시 넣어줘야 되겠죠. 마른 땅이니까 다 죽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항생제 때문에 유산균 넣어줘야 되고 이것들이 먹이가 되면 뭘 넣어줘야 돼요? 식이섬유 넣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장이 잘 자라려면 배가 따뜻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온열용고 여러분이 온도를 올리려면 조경, 반신욕, 어신, 햇빛 쬐는 것 이런 것이 동반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핵심 포인트를 딱 연결을 하면 뇌하고 장하고 신경 센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설명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장이 또 건강해지려면 결국 우리가 먹는 음식이 뭐냐면 기름진 음식보다는 뭐예요? 과일, 야채, 허브 이게 어디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 파워 칵테일에 많이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파워 칵테일을 처음에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 변비에 걸려요. 보통 항생제 많이 먹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언니 나 변비 걸렸어 책임져 그러잖아요. 가시네 네가 왜 책임져 물도 안 먹고 뭐 이러면서 싸운단 말이에요. 대부분 안 그래요? 근데 이제 또 장에 독소가 많은 사람은 이게 빠져나오면서 설사가 돼요. 그러니까 언니 책임져 나 설사 때문에 그러면 아이 저 뭐지 사무실에 맨날 욕먹고 있어요. 그냥 또 뭐라 그러냐면 언니 나 요새 뿡뿡이 된 것 같아. 방구 뿡뿡뿡뿡 끼고 다니면서 책임져 그러냐면 그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아 본인만. 그래서 여러분 장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비, 설사, 방귀 얼마 독한 줄 알아요? 영상을 옛날에 보니까 겁나게 독하던데. 인스톨렌트 15번 먹고 빵 한 번 끼웠는데 다 막 전파되었어. 자, 여러분 결론은 뭐냐면 내 몸의 장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사이클을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런 사람들이 장 점막이 찢어져 가지고 독소가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우리 몸은 이물질로 계산을 해요. 이거를 영양소가 아니라. 그래서 장 점막을 통해서 들어온 정상적인 장 점막이 아니라 찢어진 곳을 통해서 들어온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이물질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면역세포들이 걔네들을 다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면역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다 면역세포가 필요한데 얘네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가요? 불구로 장으로 몰려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쪽의 면역력이 어때요?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2차적인 부분에 염증이 또 동반적으로 생겨난다. 그래서 여러분이 1번이 마취제, 2번이 항생제. 자, 3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자, 그러면 방금 항생제는 무슨 건강? 장 건강. 자, 소염 진통제. 여러분 가장 생각나는 게 뭐야? 소염 진통제. 타이레놀, 또 개보리. 또 뭐 생각나세요? 네? 이지육이요? 몰라요. 새로 나온 질병인가 봐요. 자,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펜잘 들어보셨죠? 뭐 펜잘 뭐 이게 뭐 30원씩 들으시는 분 봤어요. 그다음에 거기 저기 순천에 제가 직접 상담까지 갔는데 소염 진통제를 편두통 때문에 개보리를 하루에 처음에 한 알 먹다가 두 알, 네 알 먹다가 8알 먹다가 16알 보통 한 20알까지 먹으신 분 봤어요. 제가 직접 상담하러도 가고 거기에서 찍어갖고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네. 네. 그러니까 내성이 생기니까 계속 알을 올리는 거예요. 2, 4, 8, 16, 32 이래서 살이 미쳐. 근데 뭐가 빵꾸가 날까요? 그게 위가 점막이 다 빵꾸가 나요. 그래서 약물성 위염, 위궤양, 위암으로 가요. 그러니까 약을 오래 드시는 분들은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혈액의 산도가 어떻게 될까요? 혈액의 산도가 pH 7.4를 유지해야 되는데 7.3, 7.2, 7.1, 7.0 이렇게 점점 줄어들어요. 그럼 피가 7.4일 때는 적혈구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안 달라붙고 이렇게 서로 밀어내는 힘이 전체 힘이 강하니까 잘 다녀요. 그런데 pH 산도가 딱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결합력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달라붙어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꽈져서 다녀요. 그걸 보고 혈액의 연전 현상이라고 해요. 연전 현상. 그러면 연전 현상이 나타나면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적은 혈관을 막아버려요. 우리 각 장기에 있는 모세혈관, 그 다음에 뇌혈관, 손끝, 발끝, 심장. 혈관 질환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약을 장기간 드시면 무슨 질환? 혈관 질환. 근데 그 혈관 질환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뭘 이해를 해야 돼요? pH 7.4를 이해해야 돼요. 자, 수소 이온 농도 폐하라고 그러죠. 7.0을 중성이라고 하고 7.4를 약 알칼리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산도가 떨어지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요? 적혈구끼리 달라붙어버립니다. 달라붙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적은 혈관, 각 장기에 들어있는 모세혈관, 그 다음에 뇌혈관, 심장혈관, 손끝, 발끝을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온몸이 찌뿌둥하는 날 있죠? 그거는 산도가 떨어진 날이야. 피들이 어깨 붙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요, 막 이렇게 허리 아픈 사람, 다리 아픈 사람,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고 머리 아픈 사람, 이런 날이 최고 그래요. 네. 옆 사람 얼굴 한번 봐보세요. 얼굴을 딱 보면 뇌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된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럴 때는 뭘 많이 먹어야 돼요? 네, 뮤노겐, 액티 이런 거 많이 먹으면 되겠죠. 그럼 어때요? 산소 공급이 늘어나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론이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마취제, 항생제, 진통제. 마취제는 뇌 건강, 그 다음에 항생제는 장 건강, 진통제는 뼈 건강, 혈관 건강. 네, 뼈에서 뭘 빼놨으니까? 칼슘을 빼놨습니다. 그래서 뼈 건강, 혈관 건강에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은 여러분 양보를 조금만 더 이해를 하시면 pH 산도가 떨어지니까 147가지 질병이 시작이 돼요. 뼈에서 칼슘 빼놨으면서요, 칼슘 부족으로 인한 우리 몸의 질병 가지수가 147가지. 당뇨도 걸리죠, 동맥경화도 걸리죠, 고지혈증도 걸리죠, 뇌신경이 안정화가 안 되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제 말이 아니고 아모도르 박사가 뭐라고 책을 썼어요? 약을 끊어야 병이 낫는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약을 끊어야 병이 낫는다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뭐냐면요, 약을 끊지 않으면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이 뭐냐 피가 걸쭉해지면서 적은 혈관을 막게 되고 뼈에서 계속 또 칼슘을 뺏어 쓰게 되고 이 빠져나온 칼슘이 못 들어가니까 혈관벽이 박히게 되고 그러면서 동맥경화가 나타나고 이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같은 날은 뭔가 막 이상하다 평상시하고 다르게 너무 결리고 집중이 안 되고 강사는 지서라 나는 딴짓할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집중이 잘 안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마취제, 항생제, 소염 진통제를 반드시 상담을 잘 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상담만 잘 끝나도 식품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없어요? 늦게 온 사람은 저기 뭐냐면 벌금이 노래 한 곡이 아니고 늦게 온 사람들은 이렇게 물걸레 청소포를 10,000원어치를 선물해. 갈대 사놓고 가세요. 이거 다 이게 벌금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험 들지 말고 자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얼굴 표정이 왜 네가 저걸 사? 그런 표정이잖아. 자율적으로 하는 거야. 하면 좋고 안 하면 괜찮고. 알아서 할게. 조금 더 끝나고 갔다 와요. 자,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상담 원칙에 가장 중요한 거 질문이 답이다. 좋은 질문을 해야 좋은 답을 이끌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상대방이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는 뭐예요? 진단받은 질환. 자, 잘 적어놓으세요. 첫 번째, 일형 당뇨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일형 당뇨. 태어나자마자 일형 당뇨 진단을 받아가지고 인슐린 분비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췌장에 베타셀이 고장 나가지고 항상 평생 인슐린 주사 맞는 분이 있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 다이어트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왜 소화당? 예, 그걸 일형당뇨라고 합니다. 소화당뇨.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요, 엄마로부터 목에 수직으로 물려가는 질병이 있어요. B형 바이러스성 간염. B형 바이러스성 간염. 이거는 똑같은 부모에게 있는 엄마에게 있을 때 뭐가 돼요? 목에 유전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는 반드시 우리 아들이 있을 때 며느리에 뭐가 필요할까요? 건강진단서가 꼭 필요. 물론 아들도 떼야지. 그래서 둘 다 하자 있으면 결혼하지 말자 그래야 돼. 하자 있는데 결혼하자 그러면 그거 골치 아파. 실제로 저는 현장에서 봤는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우리 딸이 B형 바이러스가 간염이니까 이쪽에서는 아들을 하자가 전혀 없어. 근데 딸이 B형 바이러스 간염인 건데요. 결혼하고 싶어도 이게 뭐라 그래요? 딸 쪽에서 그러니까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 배째라 그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저희 딸이 좀 하자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잘 고려하셔가지고 답을 주시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알면서 서로 이제 저기 한 거잖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네요. 그래서 네. 예방 접종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B형 바이러스 간염은요, 그냥 계속 목에 유전돼요. 그러다가 항체가 생긴 경우를 봤어요. 독일의 피자 M자 쓰는 회사에서 디드링크 먹고 항체가 생긴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일부니까 100%가 된다는 건 안 됩니다. 제발 동의하시죠? 잘못해가지고 나한테 전화 온 경우가 있어요. 소장이 100%라 그랬잖아. 내가 언제 100%라 그랬냐.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고객한테 상담을 할 때 정확하게 포인트를 알려주시고, 그 다음 B형 바이러스 간염인 경우에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런 사례가 있었더라. 근데 100%는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손 유전학 쪽으로도 강해요. 좋은 제품 먹고 항체가 생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망하지는 말되, 그런데 이제 하자가 있는데 결혼하면 힘들죠. 왜냐면 자녀들이 맨날 스트레스 받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여러분이
반드시 건강진단서를 첨부해서 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게 도움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동사에 뭐 딸이 있죠. 네, 큰일이네. 하자 없죠? 네. 죄송합니다. 하자라고 표현해서. 저는 하자가 있어. 너무 네. 이렇게 주고. 뭔데? 비용 관련 바이러스. 진짜로요? 네. 그러니까 본인도 비용 많이 네. 됐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 낳자마자 주사를 맞아서 우리 네. 아들은 없는데 네, 아들은 참고로 이 항체가 잘 생겨요. 없는데 네. 딸은 네. 주사를 안 놔줬어요. 네. 병원에서. 네. 그래서 딸은 같이 병원 같은 병원 다니고. 네네. 관리만 잘하시면 됩니다. 네. 걱정한 일이 많으시고요. 그래서 B형 간염이 그 바이러스성 간염이 있는 부분은 디드링크를 자주 드세요.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남의 국물 함부로 떠서 드시지 말고. 아예 감염은 안 돼요. 이미 저기가 있기 때문에 감염. 활동성이 그대로. 그리고 활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자가 관리를 잘 하시는 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희귀성 질환이 있는 분 있죠. 뭐 헌팅턴 증후군, 또 그다음에 뭐 이상한 뭐 크론병, 베체트, 쇼그렌 증후군 이런 거 난치성 질환 중에 자가 면역 질환이 루푸스, 그다음에 또 뭐죠? 아토피 그런 거를 정확하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거 없이 상담에 들어가니까 대부분 다 실패해가지고 전부 다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만 잘 상담을 하시면 해독 다이어트 이 사람을 해독 쪽으로 갈 것인지 다이어트로 갈 것인지 여러분 자연 해독이 되면 또 다이어트도 됐잖아요. 제 말 동의하신가요? 그래서 방향 설정을 잘 하시는 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결론 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통사고가 1번 네모 치시고요. 2번 1번에 보시면 의료기관에서 과거 교통사고 네모 치시고 그게 1번 상담이라고요. 자, 교통사고 상담 어떻게 한다고요? 경추, 흉추, 연추 어디를 다쳤는지를 중심으로 상담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술 여러분 수술을 많이 하시면 세 가지 마취제 마취제, 항생제, 소염, 진통제 정확하게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문제가 생기니까요. 자, 마취제는 무슨 건강? 뇌 건강. 그 다음에 항생제 무슨 건강? 장 건강. 소염, 진통제는 뼈 건강, 혈관 건강. 네, 그래서 그거를 잘 pH 3도랑 엮어서 잘 상담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진단받은 질환 중에 가장 물어보셔야 될 게 일형당뇨, 소아당뇨, 그 다음에 B형 바이러스성 당뇨, 그 다음에 이제 난치성 질환 중에 뭐 헌팅턴 증후군, 베체트, 쇼그렌 증후군, 그 다음에 뭐 크론병, 윤종신이가 크론병이 평생 약을 먹는데 윤미라랑 사귀다가 이거 테니스 선수 국가대표 있잖아. 전미랑 딱 나는 이런 병이 있어서 너랑 안 될 거야 이거 했는데 결국은 극복해보자 해서 결혼해서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주변에 잘 이야기를 해서 알리다 보면 서로 그런 방금 알리니까 디드링크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디드링크를 통해서 지금 활동성이 아니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런 거를 여러분이 잘 상담하다 보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 이해됐죠? 네. 그 다음 2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래 사항 중 관련된 사항이 네. 자, 여러분도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위장질환, 갑상선, 대사성, 자가면역질환, 남성, 여성, 근골격계 질환, 그 다음에 폐호흡기 질환. 체크해보세요. 여러분 몇 개나 돼요? 아는 사람이 몇 개나 돼요? 3개. 타임나 꼭 이름 잊어버려. 아 맞아. 요사에 뭐 몇 개나 되세요? 네? 3개. 뭐뭐예요? 실례가 안 되면?
13. 그럼 뭐 그게 지가 좀 있으세요? 아 맞아요. 척추는 그거 있겠네. 아 교통사고 허리. 흉추 몇번 지나가니? 흉추 5만. 그러면은 밥만 잘못 먹어도 계속 체하고 가슴 답답하고 심장도 다 이게 신경이 그쪽 연결돼 있잖아요. 이 간담체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 경락 들어가서 한번 봐보세요. 간담체 걸리시고 그 다음에 갑상선 부신 걸리고 아니 거기 맨 밑에 31번 들어가서 양자 켜가지고 늦었구나. 자 여러분 일단 양자를 한번 펴보세요. 펴가지고 자 먼저는 콜라겐을 보세요. 콜라겐에 보면 자기하고 관련 있는 질환이 있을 거예요. 위장 질환은 위 소장 지장에서 소화기계로 보시면 되겠고요. 소화기계. 자, 갑상선 질환은 뭘 보시면 되냐면 내분비계, 호르몬. 대사성 질환, 당뇨가 있는 분도 어차피 내분비 쪽, 혈압이 있는 분은 혈관 질환, 순환기 쪽, 고지혈증 동맥경화는 순환기 질환. 자가면역 질환은 신경계 위주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율신경계 쪽에 남성 질환, 여성 질환 보시고 골격계 보시고 맨 밑에가 비뇨기관이 아니라 폐호흡입니다. 맨 밑에. 네, 안 켜져요? 저기 안 꽂아놓으니까 잘안 들리시네요. 보니까 아니 그거 켜봐요. 뭔지 여기 아래 봐봐요. 사라사이 여기서 설치 좀. 자 거기에서 어디로 가시냐면 여기 30번 콜라겐으로 가보세요. 안 되겠다. 한 사람 이시로. 영희하고 철수를 처음 보네. 자, 일단 여기 콜라겐 화면 보세요. 좀 올려보세요. 네. 더. 너무 올라. 자, 그러면 여러분 위장 질환이 있는 분은 뭘 봐야 될까요? 네, 위 소장 내장에 소화기관에 콜라겐이 정상 범위입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정상 범위가 소화기관이 3.4에서 4.7이죠. 3.6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상중하로 봤을 때 어때요? 완전히 바닥이다.
콜라겐. 아, 교재는 101페이지에 있어요. 교재는. 이번 기술은 대박 맞으신 거예요. 이 5시간이 교재 포함해서 15만 원 코스인데 여러분은 공짜로 그것에 덤에서 덤으로 지금 같이 듣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저기 보세요. 자기 거 보세요. 자기 거. 우리 김영희 사장님은 소화기관이 3.4에서 4.7인데 몇이에요? 3.6. 그러면 4.456도 아니고 100%의 기준에서 보면 바닥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저게 여러분이 이제 수준이 높아지시면 저 수치만 봐도 저 사람이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정상적 범위가 몇에서 몇이에요? 3.4에서 4.7인데 3.6이야. 그러면 사장이 완전히 소화 기능이 완전히 떨어져 있거든요. 위 소장입니다. 그러면 소화가 안 되면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죠. 자, 여기에 폐, 여기에 대장. 대장 라인에 벌써 인상 쓰고 그 다음에 합곡을 눌러보면 알아요. 합곡 안쪽에가 뼈자리 림프하고 지금 다 막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쪽에 우리 보세요. 안쪽이 심장, 바깥쪽이 소장이잖아요. 그럼 바깥쪽 라인에 소장 라인이 벌써 보시면 손가락이 휘었어. 보이세요, 흰 거? 네. 이쪽 끝에 라인이 휘었잖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쪽을 눌러보시면 너무 아팠을까봐 천천히 눌러요. 벌써 그냥 인상 쓰고 난리잖아요. 왜 나를 손대가지고 그러냐고. 네. 그만큼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상대방이 체크한 거를 양자상으로 바로 확인을 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확인할 것인지 여러분이 눈을 확 뜨시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을 얘기드립니다.